자,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맨 처음에 포를 쏘아 올린 분이 누굽니까?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에서 당선된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인데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로 있는 분입니다. 우희정 공동대표. 윤석열 총장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망나니들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 이해찬 대표 검찰총장 거취 문제나 개헌 문제는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비례정당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이다라고 일단 진화에 좀 나서는 분위기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경제 위기에 총력 모을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 윤석열 총장 아무 말 없죠. 그런데 우리 패널들은 윤석열 총장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녹취 들어봅니다. 아마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은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씩 웃으면서 자, 역대 대통령 중에 검찰개혁 성공한 사람 있을까? 감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해? 그러면서 그 후에 실제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막 들어가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가치를 정립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행태를 보면은 진즉 사퇴를 하셨어야죠. 취임 전에 이제 많은 성원과 기대를 받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기대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네. 진실을 찾아내고 네. 그리고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연결되는 그런 올바른 진실을 추구하는 강골 검사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국 장관 그 임명 과정, 네. 그다음에 그 임명 이후에 벌어진 계속된 수사 과정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기에 가장 비법률가적인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시점마다 아주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듯한 그 행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 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를 타개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이런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개헌 준비도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일정이 많지만 당 운영의 핵심은 여전히 국난 극복과 비상경제 대응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평론가 지금 이해찬 대표도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네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또 선거가 끝이 났으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왜 압승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중도층이 집중적으로 표를 몰아줘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개혁 문제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다.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 선호도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한번 키워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자,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 있고 또 정권의 마음에 안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 하면서 법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가는 것이고 국민 여론은 국민 여론대로 흘러갈 것인데 왜 나서서 자극해서 저분이 마치 지금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왜 만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보수 쪽에서 보면 대선 후보 이야기 나오니까 자, 대선 후보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저분들의 개인적 성향으로 하는 정책 발언들은 결국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키워주고 있다. 자, 그렇게 가야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가느냐. 저는 이번 총선에서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는지 마지막에 저렇게 몰표를 몰아줬던
국민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발 좀 저런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윤석열 총장 거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가겠죠. 지금 좀 전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니까. 네, 좀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하고 합칠 것이고 위성정당으로 교섭단체 만드는 것을 놔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제 꼼수나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 정도로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는 각자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현재 최강욱 당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가야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는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석열 총장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각자 맞는 역할 분담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이나 그동안의 이 일을 추진해온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석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아마도 제대로 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최강욱 당선인이 비례대표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 당선되면은 본인의 범죄 혐의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세상이 바뀐 걸 보여주겠다? 바로잡겠다? 뭘 바로잡습니까? 본인이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잡아야죠. 윤석열 총장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당선되면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5월 21일 날이요. 최강욱 그때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쫓아 양심을 파는 것이 있었더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썼거든요. 예. 그랬던 그가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이 될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검증을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분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예, 전영진 변호사.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으려면요. 악셀레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2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러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꽂힌다 뭐 이런 이야기 표현할 정도로 네.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압승을 갖다가 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실해진 거 아니냐. 일단 그런 우려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강욱 당선자가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이 최강욱 당선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이해찬 대표가 노련하게 이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잘 밟아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으신 것 같군요.